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영국 신임 수상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7월 26일 시드니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이틀 전에 취임을 했죠. 그 사람은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녹음에서 하려고 하는 일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리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영국 정치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됨으로써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 제가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뭐 현재 영국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셨다거나 아니면 뭐 영국 사람들과 혈연 지연 이런 걸 통하여 뭐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분이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국에 대해서는 뭐 글로만 알고 거기 가서 뭐 여행 며칠 한 거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저의 경우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 사람이 새로 영국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호주에게 혹은 뉴질랜드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결국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거에 올렸던 녹음의 내용이 오늘 제가 하려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녹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18년 6월 17일에 제가 올린 녹음인데요. 그 녹음의 제목은 호주 뉴질랜드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런 제목인데 당시에는 제가 지금 쓰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음질은 영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 음질을 꾹 참고 들으실 분들은 팟빵 기준으로 2018년 6월 17일에 제가 올린 녹음을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64년 6월생이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는 5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영국으로 갔고요. 이 사람이 뭐 2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몇 명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 혹은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국의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많이 등장하는 학교, 이튼 스쿨이라고 있죠.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에서 흔히 보는 종류의 학교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이튼 칼리지도 그런 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20명의 영국 수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서울대학에 보낸 게 아니라 20명의 영국 수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20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고요.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전공한 거 보니까 고전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와 히라버 이런 거를 전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는 왜 4년제를 나올 때 그 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학위에다가 등급. First class, upper second class, lower second class, third class 이런 걸 주죠. 얼마 전에 그 템파 난민, 그 사람은 first class를 받고 졸업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first class를 못 받고 upper second class를 받았다는 거예요. 졸업을 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아쉽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쓴 글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은 인상은요,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혹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한다, 일종의 행위 예술을 하는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도구로서 무슨 기자라거나 정치가라거나 그런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이 2016년에 이제 외무부 장관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이터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외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2016년 7월 1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Known for jokes and insults.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그리고 모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oris Johnson takes helm of British diplomacy. 그런 것으로 알려진 보리스 존슨이 영국 외교의 조종관을 잡다.
영국 외교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 두 개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농담, 남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insults, 모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욕도 이걸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물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웃지 않겠으나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모욕을 하는 장면이 웃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다 크게 보아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장에 이제 선거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된단 말이죠. 학생회장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슨 회의를 진행한다던가 그런 걸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그 사람을 소개한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Questions were raised regarding his seriousness. 과연 저 사람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회장이 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코믹한 상황극의 배경으로 쓰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도 이 사람이 진지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기자라고 했죠. 그 젊었을 때 쓴 기사 중에 이제 제목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첫 번째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유럽연합에 파견 나가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당시에 초년병 기자일 때부터 잘 알게 되었죠. Brussels recruit sniffers. 브러셀은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흔히 뭐 평양이 어떻게 했다, 워싱턴이 어떻게 했다 하는 식으로 브러셀스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유럽연합의 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Brussels recruit sniffers, 냄새 맡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느냐? To ensure that Euro manure smells the same. 여기서 말하는 manure, 이거는 거름이죠. 퇴비 같은 거. 왜 사람들을, 그 냄새 맡는 사람들을 고용하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나오는 거름이 다 냄새가 똑같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쓴 기사의 제목이에요. 뭔가 내용이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아주 코믹한 면을 따다가 이 제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글을 보고 재밌어 할 수밖에 없죠. 거름에 대한 기사가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기사는 이런 게 있어요. Snails are fish, says EU. 유럽연합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르면 달팽이는 생선이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뭔가 통관을 한다던가 뭐 분류를 한다던가 하는 과정에 이런 거를 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에 착안하여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제목을 이거로 만들어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글로 대변되는 이 사람이 잡아오는 어떤 세상의 코믹한 면,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의 글도 좋아하고 따라서 그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행사에서 몇 년 전에 아이들과,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한 뭐 대여섯 살쯤 된 아이들과 함께 럭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뭐 교실만한 조그만 데서 하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정치가나 뭐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데서는 살살 했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거를 뭐 점수를 내서 뭐합니까? 5살짜리를 상대로. 근데 이 사람은 그 공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과 부딪히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이걸 코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잡지 중에 슈피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슈피겔에서 이 사람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 6월 달에 다루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What Boris Johnson could mean for Brexit. 브렉싯에게 보리스 존슨은 어떤 의미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죠. 그 글은 아주 진지한 글이지만 거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Politics is little more than a game.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리스 존슨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little more than a game, 그냥 장난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게임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지하지 않고 장난꾸러기고 웃기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상이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잡지에서, 이 잡지는 politico.eu라는 뭐 유럽에 있는 정치 잡지인 모양인데, 거기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2019년 6월 12일에 나온 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나온 글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This time, 이번에 보리스 존슨 is serious. 보리스 존슨은 이번에는 진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리스 존슨이 진지한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지하다. 이런 글이 나온 것이죠. 이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 중요한 연설을 3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녹음 준비 삼아 일부러 그 연설들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설은 언제 한 거냐 하면 그 당내에서, 토리당 내에서
자기네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9만 몇천 표를 받고 2등이 4만 몇천 표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당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연설이고, 그 다음에 수상이 공식적으로 되고 나서 자기가 수상됐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 그건 보니까 그 수상의 집, 다운인가 10번지라는 그 집 앞에 길에서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길에 있고 기자들도 길에 있고 이 사람도 길에 있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연설을 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연설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동료 국회의원들은 뒤에 앉아 있고 이제 반대당 사람들은 저 앞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 10분 정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이 세 개의 연설 다 상당히 사실 진지한 연설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의식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지하고 이 절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재밌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구글에다가 영어로 치시거나 한글로 치시거나 보리스 존슨을 치시면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에서 가끔 보게 되는 말 중에 gap yea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gap이라는 것은 사이라는 것이죠. 중간, 어디하고 어디 사이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기 전에 그 사이. 요즘 젊은이들은 뭐 별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런 걸 더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걸 했겠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에 여행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딱 고만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갭 이어를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보리스 존슨도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기 전에 갭 이어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갭 이어를 해야, 그 1년을 보내야 이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이태리에서 했다거나 독일에서 했다거나 혹은 뭐 브라질에서 했다거나 그럼 좀 김이 새겠죠. 이 사람은 호주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이 그 갭 이어 동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일은 어떤 학교에서 일했어요. 그 학교는 멜번 바로 옆에 있는 질롱, 거기에 있는 질롱 그래머 스쿨이에요. 그런데 그 메인 캠퍼스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이 학교는 어디 야외에서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답니다. 팀버톱이라는 다른 캠퍼스가 있다는데 2,000에이커의 땅에다가 이제 자기네 학교 지점, 야외 지점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는 거기에 9학년, 그러니까 중3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캠퍼스가 있다고 해요. 그 캠퍼스를 설명한 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 무슨 모바일 폰, 컴퓨터, 카메라 이런 거를 못 쓰게 하고 만일 집과 가족과 연락을 하려면 편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캠퍼스가 있다는데 이 보리스 존슨이 자기의 갭 이어에 여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아니고 뭐 선생님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가르친 것이 영어와 라틴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런던 시장이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I can tell you that it was my experience at Timbertop.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팀버톱에서의 나의 경험, 그러니까 그 질롱 학교의 지점에서 그 자연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의 나의 경험, 그것이 that made me the man I am today.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I have a deep and abiding love for Australia. 나에게는 호주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때 집을 떠나서 어디 먼 곳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뭐 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학교니까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안전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뭐 그럼 되는 것이죠. 도망 안 가고. 그러니까 뭐 거기 좀 달콤했을 수 있다고 봐요, 삶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호주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런 추억이 자기 평생 남아있는 것이며 이제 런던의 시장이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에 이제 이거를 설명한 기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호주의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이 사람의 이 경험을 설명하는 기사가 It made me the man I am today. 이 말을 했다라고 한 것이 기사의 제목인데 이 기사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한 사람,
즉 질롱 그래머 스쿨의 야외 캠퍼스에 나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혹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의 아들이거나 혹은 생전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의 남편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여왕 할머니의 아들이죠.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찰스 왕자, 프린스 오브 웨일즈. 이 사람도 66년에 똑같은 캠퍼스, 팀버톱 캠퍼스에 가서 두 학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리스 존슨 흉내를 내서 기사 제목을 하나 뽑아보면요. 이런 거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주 시골에 있는 팀버톱 캠퍼스, 영국 정치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다. 팀버톱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의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기사는 뉴질랜드에서 온 거고 다른 하나는 호주에서 나온 건데요. 7월 24일에 나온 거예요. 둘 다. 이 사람이 수상이 됐다는 소식이 있고 나서 이제 양쪽에서 다 글을 쓴 것이죠. 뉴질랜드에서 나온 기사는 이거예요. 뉴질랜드의 Stuff라는 뉴스 사이트죠. STUFF. 거기에 기사의 제목은 What Boris Johnson becoming UK PM means for New Zealand. 보리스 존슨이 영국의 수상이 된다는 것은 뉴질랜드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게 제목이고요. 호주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What Boris Johnson as UK Prime Minister means for Australia. 영국 수상으로서의 보리스 존슨은 호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보고 썼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비슷한 제목이죠. 그 의도가 똑같은 글입니다. 호주에서 나온 글이 좀 더 다채로워요. 호주에서 나온 글이 다루는 소제목들은 무슨 여행, 통상, 금융, 그 다음에 다른 외교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뉴질랜드에서 나온 기사도 사람이 오고 가는 것, 함께 사업하는 것,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뉴질랜드 수상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리스 존슨이 영국 수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Johnson had an excellent relationship with Foreign Minister Winston Peters.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리스 존슨이 뉴질랜드의 외무부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와 excellent relationship,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라고 뉴질랜드의 수상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외무부 장관을 했죠. 그 시기가 겹칩니다. 보리스 존슨이 2018년 7월 달까지 영국의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고요. 윈스턴 피터스는 2017년부터 뉴질랜드의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시기에 양쪽 나라의 외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얘기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이가 좋았다는 것인데 이 윈스턴 피터스가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 seriously intelligent chap. 대단히 똑똑한 친구.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리스 존슨이.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윈스턴 피터스가 뭐라 그랬느냐면 그 친구가 보리스 존슨이 very kind and very affectionate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고 매우 애정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로 뉴질랜드의 현직 외무부 장관인 윈스턴 피터스에 관한 녹음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윈스턴 피터스는 1979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선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에서 2번 건너뛰고 계속 이깁니다. 1979년부터.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자기 지역구인 타우랑가에서 이기고 어떨 때는 한국의 비례대표 같은 그런 리스트 MP를 하는데 뭐 뭔들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니까 보리스 존슨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현직 뉴질랜드 수상이 한 것이죠. 호주의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나온 글에 따르면 존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Johnson has supported the idea of free movement between Australia and Britain. 보리스 존슨이 영국과 호주 사이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지하는데 언제부터 지지했느냐 하면 자기가 런던 시장일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는 more recently mooted the idea of free movement between the Anglosphere countries of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UK. 그건 아까 얘기한 건 시장일 때 한 얘기고 근래에는 어떤 이야기를 제안했느냐 하면 앵글로스피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앵글로스피어라는 것은 영어를 하는 나라들인데 뭐 아무 나라가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요 나라 속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한 감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사는 것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는 시드니에 사는 사람이 오클랜드에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 더니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멜번으로 이사 온다던가 할 때 그런 거를 막는 그런 제도가 없죠. 그냥 서로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바로 프리 무브먼트인데 현재는 호주와 뉴질랜드만 하고 있는 것을 캐나다에도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시드니에 살던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토론토에 가서 살기도 하고, 혹은 밴쿠버에 살던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어디 퍼스에 가서 살기도 하고, 여기 호주에 있는 퍼스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캐나다도 하고, 그리고 또 영국도 그런 걸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지지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호주 신문에 나온 것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나온 것을 읽은 것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뉴질랜드 신문에 나온 것을, 스터프에 나온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His expression, 여기서 말하는 his라는 것은 존슨의 expression이죠. His expression of support, 그 사람의 지지 표명, 그 사람이 지지한단 말이죠. For a common travel area 하고 따옴표를 했어요. Between UK,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그런 생각, 그거 지지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This would mean,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extending an arrangement along the lines of what currently exists between New Zealand and Australia.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 있는 협의, 그런 것을 영국과 캐나다로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은 이 사람이 과거에 그냥 언젠가 한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근래에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Johnson expressed his support for this idea. 이런 생각에 대한 자기의 지지를 as recently as February of this year. 올해 2월 달에, 2019년 2월 달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그냥 국경을 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녹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6월 17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건 단순히 정치가들의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거기다가 실었는데, 여기서 잠시 그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8년에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이 네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물어봤죠. 이거 국경을 열면 어떻겠냐고 13,600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뉴질랜드 사람들은 82%가 그렇게 하자, 호주에서는 73%가 그렇게 하자, 캐나다에서는 76%가 그렇게 하자, 영국에서도 68%가 찬성,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왕래는 그렇고요. 이제 영국이 나오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과도 맺어야 되지만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Free Trade Agreement 이런 것들을 맺을 거라고들 하는데, 누구와 맺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보리스 존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게도 그런 말을 했고 호주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오기만 하면 뉴질랜드와 호주가 at the front of the queue 거나 near the front of the queue 거나, 뭐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제일 먼저 호주 뉴질랜드랑 하자, 이런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토니 에봇은 과거에 기회가 와서 호주와 영국이 이걸 맺을 수 있게 되면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두 나라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한다, 이렇게만 쓰면 그걸로 충분한 FTA를 맺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다시 뉴질랜드 신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더 자세히 듣지 못합니다. 뭐 나오면 뉴질랜드와 영국이 뭘 맺을 거라는 등 이런 얘기를 더 자세히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국 사람들이, 적어도 영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As a member of EU, Britain is currently forbidden from negotiating its own trade deals.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오늘도 회원국으로 남아있죠. 이제 10월 말까지는 회원국이니까. 영국이 currently forbidden이에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negotiating its own trade deals. 다른 나라와 무역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발표하거나 그런 게 금지가 아니고 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토니 에봇이 말했죠. 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뉴질랜드에서 나온 글과 호주에서 나온 글은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들으셨다시피 뭐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용만 호주에서 나온 기사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뉴질랜드에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을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두 가지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이런 그 태평양에다가 더 많은 영국 외교관을 보내겠다. 그거를 한 가지 말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뭘 했느냐 하면 영국에서 지금 항공모함 2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20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거를 싱가포르 앞에 있는 바다로 말라카 해협으로 보내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우스 차이나 씨 거기에도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호주가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더러 과거에 이 태평양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걸 왜 요청했느냐면 여기 신문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요. To help counter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중국이 우리 과거의 뉴스를 보면 뭐 아프리카에 뭐 많이 나가 있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중국이 요즘 뉴스에 보면 또 남태평양에도 지금 영향력을 아주 많이 넓히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하여 호주가 대항하고 싶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26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녹음은 영국에서 며칠 전 새로운 수상이 된 보리스 존슨, 이 사람이 영국 정치의 얼굴로서 전면에 등장한 것을 계기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호주나 뉴질랜드나 하고 있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어쩌면 영국과의 관계가, 즉 뉴질랜드, 호주, 영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에서 다룬 영국의 새로운 수상 보리스 존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